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하기 일보 직전이고 하마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집단인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양면에서 공격하고 있죠. 여전히 하마스에게 붙잡힌 인질들은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인질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전개하는 것이 하마스를 자극해 인질을 해치는 결과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입니다. 일견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 같지만 이럴 때에 활약하라고 있는 게 바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인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지상군 투입의 발목을 잡힐 만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죠. 이에 이스라엘은 물론 하마스의 인질을 잡힌 수많은 국적의 특수부대가 현재 이스라엘에 집결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질 구출뿐만이 아니라도 교민의 보호나 탈출을 위해서 가 있는 특수부대도 많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에서 뜻밖에도 중동이 하루아침에 또 다른 현대전의 실전 무대가 된 상황. 인질이 9명이나 붙잡혀 있는 영국의 특수부대 SAS가 현재 가장 빠르게 가자 지구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레바논 방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헤즈볼라는 뜬금없이 미군 기지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 확전의 명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바논 역시 전화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레바논 평화유지단으로 파견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부대인 동명부대 역시 여기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긴급히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등장한 영국의 특수부대는 SAS입니다. 스페셜 에어 서비스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영국 육군 소속의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1941년 창설된 최초의 현대전 대테러 부대로 현대 특수전 부대의 기본 개념을 성립시킨 부대로 유명하죠. SAS가 언제 이스라엘에 나타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가자 지구로 긴급 출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작전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및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번 하마스의 공격으로 영국인이 최소 7명 희생되고 9명이 실종되었으며 실종 인원은 하마스에 피랍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SAS는 인질을 구출하고 하마스에 보복하기 위해 투입 일주일 전에 특별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사태의 자국민이 엮이자 준비태세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SAS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쌓은 여러 실적 데이터와 작전 경험으로 세계 최고봉 수준의 전투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이들의 무용담은 하나하나가 전부 굵직한 업적들입니다. 1980년에는 주영국 이란 대사관을 괴한 6명이 점거하고 26명의 인질을 붙잡았는데 이들은 기관단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라크의 지원을 받아 훈련 수준도 높았죠. 영국 당국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하던 이들은 급기야 인질 1명을 해치고 그 시신을 대사관 밖으로 던지기에 이릅니다. 이에 분노한 영국 당국은 SAS를 본격적으로 투입했죠. 대사관의 청사진과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건물 구조를 미리 파악한 SAS 대원들은 테러범들을 속이기 위해 방어구도 없이 사복 차림으로 현장에 들어갔고 즉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돌입 명령이 떨어지자 환복 후 돌입한 SAS 대원들은 섬광탄으로 경계병력의 시야를 빼앗고 창문 밖에서 레펠 강화로 돌입한 대원이 순식간에 테러범들의 두목을 제거했죠. 비슷한 방식으로 SAS는 6명의 범인 중 5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습니다. 돌입 과정에서 섬광탄에 의해 약간의 화상을 입은 1명을 제외하면 SAS 측은 부상자조차 없었죠. 치밀한 계획 덕분에 작전 중에 희생당한 인질은 25명 중 단 1명이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인질극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질들을 방마다 고르게 퍼뜨려놨음에도 SAS 대원들은 각 방을 관리하는 테러범들이 연락을 취할 틈새도 주지 않고 단 11분 만에 상황을 종료시켰죠. 단순한 무력 행사였다면 절반 이상의 인질이 희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SAS의 활약에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작전을 완수하고 나서도 SAS 대원들은 그들의 상징과 같은 방독면과 전투복을 벗지 않았고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타고 왔던 수송 차량을 타고 막사로 복귀한 대원들은 심지어 이곳에서 만난 마거릿 대처 총리에게 치하를 받으면서도 방독면만큼은 벗지 않았다고 하죠. 이들의 믿음직하고 우직한 모습에 SAS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대처 총리도 스스로 데모를 자처할 정도로 이들을 아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질 구출 훈련에 본인이 인질로 참여하기까지 했고 SAS 지휘관에게 자신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전화까지 놔줄 정도로 가까이 여겼다고 하죠. 님로드 작전으로 유명한 이 사건 이후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는 SAS를 본받아 작전 교리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특수부대도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이런 상징적인 존재인 SAS가 이스라엘에서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그만큼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암약하던 SAS가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수면 위에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에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들도 꽤 자극을 받은 모양입니다.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특수부대도 가자지구에 진입해서 인질 250명을 구하는 활약을 보여줬고, 미국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무기와 함께 인질 구조 특수부대를 수송기에 실어보냈습니다. 한편 교민들의 보호와 구출을 위한 특수부대도 이스라엘을 많이 찾았습니다. 한국 역시 교민 구출을 위해 KC-330 시그너스 공중 수송기와 공군 공정통제사를 투입했죠. 관제탑에서 일할 것 같은 이름과는 다르게 공정통제사는 공군의 최정예 특임대입니다. 이동식 항공관제와 대테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인데요. 국군 특수부대 중 가장 인원이 적을 정도로 부대 규모가 극히 작아서 그다지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죠. 반대로 그만큼 정예병만이 모여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시의 적지로 선제 침투하여 추가 증원이나 후방 보급을 공중 지원으로 투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관제는 물론 공중 및 수상 침투, 장애물 제거를 위한 폭발물 조작 등의 능력까지 모두 갖춰야만 하죠. 특히 한국처럼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 이뤄지는 공중보급 및 공중강습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류를 읽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보통의 특수부대원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역량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들이 착용하는 주홍색 베레모는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도 존경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번 이스라엘 교민 구출 작전을 포함해 2021년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과 올해 4월 수단 프라미스 작전 등 3번 연속으로 훌륭한 성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에 더해 타국 국민들까지 덤으로 구해오면서 그 존재감을 일반 대중에게도 각인시켰죠. 하지만 이들이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최정예 특수부대원이라는 것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구출 작전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인간 병기로 돌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지만 구출 대상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럴만도 합니다. 공정통제사 외에도 이번 사태에 연관되는 한국의 특수부대는 또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에 파견된 레바논 평화유지단, 일명 동명부대입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동명부대는 2007년부터 레바논 티레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레바논이 이번 사태에 크게 휘말리면서 비상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레바논은 현재 하마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의 근거지입니다. 테러 단체로 시작해서 현재 하나의 정당이자 군벌로 대성한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치권에도 손을 뻗치고 있어서 하마스와는 차원이 다른 강적으로 꼽히고 있죠. 병력 규모도 최소 6만 5천 명 이상으로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금은 1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바탕으로 레바논 국민 35%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군사력은 레바논의 정규군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일개 정당이 갖는 사병치고는 너무 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서 하마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군사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가자지구를 수습하느라 이스라엘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북부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가하기까지 했죠. 사실상 공식적으로 2.8 전쟁에 참전한 셈인데 그동안 이들을 억눌러왔던 서방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 가지고 무너질 호락호락한 군대는 아니지만 한순간에 전선이 남서쪽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북쪽의 레바논으로 나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레바논까지 확전되기 시작하면 중동이 또다시 불구덩이로 뒤바뀔지도 모르는데요. 이 때문에 헤즈볼라의 개인만큼은 막고 싶었던 서방이었으나 이미 하마스는 이들과의 교섭을 마친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헤즈볼라의 개입이 확실시되자 서방은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의 상황은 이스라엘에 맡겨두고 레바논 제압을 우선해서 행동하고 있죠.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레바논 내의 자국민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바논 전역이 전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미국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여행주의 경보구역으로 공표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으니 지구상 어디에서라도 미국 국적을 가진 것만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레바논의 이슬람 세력을 상대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발끈한 것은 이번에 헤즈볼라가 군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간이 크게도 미군까지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헤즈볼라가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기지였죠. 자신들의 작전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공격한 것입니다.
미국은 평소에는 국익을 위해 행동하다가도 자국민의 안위를 방해하는 적이 나타나면 처절하리만치 보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일로 미국은 특수부대 수준이 아니라 수천 명 단위의 정규군을 파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한국 역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북한이 대놓고 하마스를 돕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개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맘만 같아서는 북한과의 연결점을 찾아내 분쇄하고 싶지만 영국같이 자국민이 피랍됐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적극적인 군사작전에 참여할 명분이 다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개입하고 이팔 전쟁이 크게 번지면 레바논에 주둔하는 동명부대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미군과 협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 현재 한국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동명부대에게는 사실상의 대기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경우에는 UAE에 파견되어 있는 아크부대나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등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다양한 특수부대들이 어쩌면 이번 사태를 통해 그 실력을 과시하게 될지도 모르는 만큼 전 세계가 이곳의 현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